단숨에 167%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급락을 했죠. 진짜 이유는 뭘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말 그대로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며칠 만에 급격히 식어버린 종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비트마인 이머션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한 달 새에 167%의 폭등. 그런데 최근 들어 차트가 꺾였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짚어봐야 할 경고 신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폭등과 급락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S&P 500 지수는 634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5포인트가량 하락하며 하락률은 0.08%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224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43,968포인트에 마감했고 하락률은 0.51%로 낙폭이 꽤 컸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73포인트 올라서 21,24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상승률은 0.35%,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방향성이 엇갈렸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약세, 나스닥은 강보합을 지켰는데요. 이 차이는 섹터별 흐름에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다우 하락은 경기 민감주와 일부 금융주 약세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히 대형 산업주와 은행주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반면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종목과 일부 클라우드,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받쳐줬습니다. 시장 전반에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크게 늘리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일부 연준위원들의 발언에서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뉘앙스가 전해지면서 기술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전통 산업주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시장은 다우와 S&P는 소폭 조정, 나스닥은 기술주 힘으로 반등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CPI와 PPI 그리고 8월 말 잭슨홀 회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오면 다음 주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고 반대로 물가가 높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0309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암호화폐 채굴과 인프라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암호화폐 트레저리 전략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가장 큰 화제가 된 건 단숨에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 기업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8월 3일 기준 무려 83만 3,137개의 이더리움 약 29억 달러 규모를 확보했죠. 이 과정이 35일 만에 끝났다는 점도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자, 폭등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더리움 보유량 발표 직후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을 했죠. 세계 최대 이더리움 트레저리라는 타이틀 그리고 빌 밀러, 캐시 우드 같은 유명 투자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기관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16억 달러 수준으로 치솟았고 단기 모멘텀 매매가 불붙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단기간 급등하면서 기술적으로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이더리움 가격이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비트마인도 그대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일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보유는 실질 수익 창출 구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발행을 통한 희석 가능성, 스테이킹 규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졌죠.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강했고 단기 트레이더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급락 구간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고 일부 단타 매수자들은 손절 매물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폭등은 급락이라는 전형적인 단기 과열 후 조정 패턴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비트마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눌림목 구간 목표가 매도 시그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고 정보방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좋은 종목들 설명 듣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급등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구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한번 이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름대 돌파되면서 상승기류 지금 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비트마인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순이익도 서서히 양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실망 매물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30.23달러죠. 이 구간 지지 여력 확인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구간만 버텨주면 한 번 더 반등 나오면서 이런 식의 계단식의 상승 흐름 가져갈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30.28달러 무너지는 순간 더 큰 하락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 대응 정확히 잡고 가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167%의 급등이 나왔지만 이 폭등 후에 바로 급락하는 경험을 하면서 변동성의 양날을 그대로 보여준 종목입니다. 강한 테마성과 화제성을 갖췄지만 실제 수익 구조와 리스크 관리가 사실 관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기 대응은 엄격한 손절, 익절 기준을 지키고, 중장기 투자는 이더름 가격 추세와 기업의 전략 실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에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실전대응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종목과 테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강호였습니다.